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시장에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실망감 매물들을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ASML의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크게 올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일제히 펼쳐지는 흐름이었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또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엔비디아 역시나 3%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나 6만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시장이 식어가는 가운데 과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잡아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핵심 전략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일단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미국 경제활동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소폭 확장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힘든 최근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소폭 확장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은 4월 8일까지 연준이 관할하는 12개의 지역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반하는 보고서인데요. 일단 10곳 정도에서 경제가 약간 혹은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면서 기업들의 경제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낙관적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번 설문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6개 지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상승했고 일부 지역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 투입이나 산출 가격 모두 상승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만든 최근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빨리 금리 인하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인하에 나서기는 힘들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곤 했었죠.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더 오래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첫 번째 인하 시점은 지금 6월에서 9월 정도로 미뤄진 상태고요. 두 번째 인하 가능성 역시나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연초부터 시장이 반영했던 것은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 연내에 3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되면서 지수의 부진함에도 한몫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업 ASML의 실적을 살펴보실 텐데요. 반도체 생산용 노광 장비 제조 기업이죠.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 9천만 유로, 한화로 계산했을 때는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억 5천만 유로, 그러니까 약 3조 원에서 약 40%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신규 수주액도 살펴보실 텐데요. 36억 1천만 유로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54억 유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움직임 속에서도 ASML 쪽에서는 대중국 판매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중 자체가 49%를 차지하게 되면서 거의 절반가량의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ASML의 구형 노광 장비를 서둘러 구입하게 되면서 이 같은 주문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ASML은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전체 수주 규모의 20% 정도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터 베니크 ASML CEO는 현재로선 중국 업체에 판매한 장비에 대한 정비나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ASML이 EUV 바로 아래 단계인 DUV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ASML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게 이미 판매한 고가의 장비와 관련해서 정비나 유지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이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통제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도 또 중국 쪽에서는 이후 하위 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에게 전반적으로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뉴스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관세를 3배 정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7.5% 정도의 관세가 있는데요. 이번에 3배 정도 올리게 되면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 속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봤는데요. 레이널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의 제조업과 이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액은 9억 달러 정도고요. 알루미늄은 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공격적인 행보로 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에 11월에 있을 대선을 의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US 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할 예정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게 구애하려는 시도로 함께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대선이 좀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렇게 후보들의 공격적인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도 끝까지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